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윤석열은 영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, 그러니까 2022년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정진석 전 실장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걸로 특검이 좀 보고 있는 것이네요. 이거는.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네. 뭐 전국 동시선거니까 그게 메인 선거였고 그 중에 8자리인가의 네.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재보궐 선거 중에 한 군데가 김영선 의원이 공천된 경남 창원 지역구였던 것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은 결정적인 녹취 파일이 아하. 몇 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혐의는 드러난 것인데 네. 그러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천 개입했던 이른바 윤건희 부부가 더 큰 판인 지방선거에는 개입 안 했겠느냐 그런 의문인 것이고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뭐 광역단체장을 네.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그동안 여러 군데 얘기가 나왔죠. 시장 얘기까지 나왔죠. 예, 네. 시장 얘기에 뭐 도지사 얘기에 예. 뭐 여러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그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 했을 가능성보다는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. 아니 왜 국회의원 공천만 그렇네요. 관여해 그렇네요. 더 크고 네.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이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체장이 훨씬 커요. 국회의원보다 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. 그렇죠. 까놓고 얘기해서 n분의 1이니까 300명 중에 한 명일 수 예.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단체장은 그 단체를 책임지는 아유, 장인이니까. 일단 그 보통 이제 그 기초단체 웬만한 이제 규모가 있으면 보통 그 기초단체에서 쓰는 예산이 뭐 조 단위는 되잖아요. 물론 그 조 단위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네. 경직 고정 예산? 네. 경직된 예산이죠.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뭐 그리고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산업 예산은 뭐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이하 규모라고 봐야 되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억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덩어리가 훨씬 더 크다. 그래서 지금 보면 박완수 경남지사나 김진대 강원도지사,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름이 지금 영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. 뭐 당시 뭐 대표였으니까 아마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네요. 아니 예. 이미 드러난 증거들이 꽤 있죠.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경선하라는데 네, 알려준 네. 거잖아요. 명태균 그렇네요. 씨한테. 그렇네요.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바로 아침부터 득달같이 전화해 갖고 김건희한테 통화하다가 바꿔줬어. 윤석열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그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뭐 김현수 좀 해주라. 말이 많네. 그러면서 말이 내가 많네. 다시 전화하겠다. 상현이한테 그게 공관위원장이니까 하겠다. 뭐 이런 얘기. 해서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가 또 확인 전화까지 해줬잖아요. 네. 통화했다.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취임식 와라. 뭐 이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정말로 김영선 의원 공천 확정 발표가 났으니까. 근데 네. 어떻게 보면 공범 성격이 짙죠. 했잖아. 공범. 야 빨리 조치해. 경선할지도 몰라. 그러니까 득달같이 전화해갖고 다시 이 공간위에 다짐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이 예.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데 도장 찍어야 돼. 내 권한인데 어떻게 내가 공천 개입을 하냐.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법리적으로는 무식한 소리를 한 겁니다. 왜요? 충분히 돼요, 그게. 충분히 된다. 그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적폐 수사할 때 취업 청탁 내지는 부정 취업 사건도 많이 했잖아요. 그때는 공기업들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공기업 사장들도 부정 취업에 관련돼서 이른바 업무방해죄로 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.
그러니까 어떤 직원의 채용 권한은 사장한테 대표이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원 선발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야 누구 내 조카니까 얘 그러면 예. 합격시켜 예. 해서 그 지시를 받은 면접관이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해. 그래서 취업이 됐어. 그러면 그 회사 직원 선발과 관련한 그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회사의 직원 선발 업무를 방해한 거로 사장 그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면접관 뭐 네. 다 처벌이 아. 됐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. 공천 개입도. 개입도. 공정하고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입후보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바꿨다면 그렇네. 그게 당 대표든 네. 당 사무총장이든 공천관리위원장이든 다 정당 업무에 대한 방해죄, 업무 방해죄로 처벌되는 거예요. 그거는 똑같은 법률적으로 구조네요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럼 그래서 이준석 증거의 문제만 남는 거지. 이준석 의원도 지금 큰일 난 상황이네요. 어떻게 보면은 이거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. 그러니까요.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일단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레이더망에 이제 걸려 있는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구조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. 증거는 이른바 일부 나왔고 네. 그럼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 내가 그때 이준석으로부터 힌트를 받아서 야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된다. 그래서 내가 득달같이 전화해서 결국에 다른 김모 후보가 될 공천을 김영선 의원으로 받아냈다. 네. 근데 그건 거의 그림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. 그렇네요. 예. 야, 이 될 수사가 거요. 예,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